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MVP 박문찬입니다. 이번 포스트는요, 동영상은, 봇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원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나 음악 파일 등을 가지고 와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봇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꼭 좀 눌러주세요. 여기 유튜브 채널 가셔가지고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이 되는데 힘이 안 되네요. 옳지 않네. 네.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 및 준비는 매번 하는 얘기죠. 이번에 15.6.6인가요? 네, 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프레임워크 V3.0. 그 다음에 애저 어카운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윈도우즈 디벨롭먼트 윈도우즈 SDK 1.16299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 자료가 대폭 늘었어요. 그렇죠? 참고 자료 대폭 늘었습니다. 요 봇 서비스 도큐멘트는 일반적인 이제 봇에 대해서 봇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고요. NGROK는 누룩은 로컬에서 디버그로 돌려놓고 퍼블릭에 있는 데이터를 퍼블릭 도메인에 올라가 있는 봇이랑 연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꼭 반드시 한번 알아주셔야 되고, 요번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핵심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과연 그래프가 뭔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지스트레이션 포탈이라는 곳에 우리가 만든 앱이나 봇을 등록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스트림 투 유어 스킬인데, 이거는 뭐 참고 자료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C# 봇 원드라이브. 이건 이거를 이제 처음에 발견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봇에서 원드라이브에 있는 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가장 이제 발견하게 된 최초의 그 소스인데, 뭐 설명도 별로 없고, 만들다 만 건 아닌데, 여하튼 그랬어요. 근데 그 소스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뒤적뒤적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서 포스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봇어스. 봇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로 로그인하는 과정을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건 MS팀에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와 쉐어포인트를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의 REST API를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 파라메타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O 데이터인가요? 아닌데요? 까먹었는데, 여튼 그런 걸로 어떤 쿼리 파라미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도움말 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처음에 저희가 알아볼 건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있는 여러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그런 거고요. 예전에는 각각의 서비스들이 다 별도로 접근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원드라이브 SDK라든지 뭐 이런 전혀 다른 SDK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로 뭉쳤어요. 하나로 뭉쳐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시 통합해서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원드라이브라든지 캘린더, 그다음에 메시지, 피플, 디바이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어떤 앱을 만들 수 있는지 잠깐 보면, 모임을 보고 참석자에게 직책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비를 도와준다. 이런 작업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캘린더를 스캔을 하기 때문에 다음 팀 회의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드라이브 엑셀 파일에서 최신 판매 계획 차트를 가져와서 휴대전화에 실시간으로 예측을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서비스들을 한 군데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봇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를 통해서 원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조회하고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그래프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프 익스플로러를 이용을 하면 네, 저기 MS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로그인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조회를 해서 보면은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많은 걸 원하신다고 하면 어떤 내가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는 쿼리를 알고 싶으시면은 여기 See More라는 버튼, 지금 현재는 안 보이는데 여기 More라는 버튼인데 이걸 누르시면은 어떤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싶은지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쿼리문들, 그런 걸 몇 가지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원하시는 서비스를 찾아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우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안에 들어가시면 그래프 익스플로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네,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사용자가 봇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get music files라는 걸 입력을 해서 넘겨주면 제가 만든 원드라이브 봇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로그인하는 과정을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전에 얘기했던 봇어스인가요? 봇어스라는 그 두 개 패키지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로그인을 해서 토큰 키를 가지고 오고 그 토큰 키를 이용을 해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아마 이거랑 둘 다 약간 다르네. 주소가 다르긴 한데, 네. 여하튼 얘랑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죠. 이렇게 와서 일단 와요. 여기 인증이 완료가 된 거죠. 인증까지 완료가 되면 인증키를 이용해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에 쿼리를 날려서 결과를 가지고 온 다음에 결과를 짜집기 해서 다시 사용자한테 반원을 시켜줍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림 참 쉽죠? 제 그림 정말 열심히 그렸습니다. 네. 화이팅. 근데 이때 매직 넘버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나면 어떤 이제 숫자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게 나오는데 그 숫자 값을 이쪽에 페이지, 제가 만든 봇에 딸려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 봇 페이지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그 숫자를 복사해서 채팅창에다가 그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100% 인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인증 과정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both us라는 게 뭐냐? both us는 both에서 인증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두 개 패키지이고요. 그쵸? 여기 authorization, authentication이죠. authentication middleware for the both framework. both framework을 위한 인증 미들웨어다. 뭐 이렇게 되는데. C샵과 Node.js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ode.js는 제가 모르는 관계로 C샵만. 그 다음에 얘를 내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키려면 제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누계 패키지 다운로드 받는데 가서 include 프리 릴리즈 여기를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검색이 돼요. 요걸 체크를 해주시고 both us를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정식 버전이 아닌 거죠, 그죠? 정식 버전 정식 버전이 아니죠. 3.11.0인데 알파 버전이에요. 언제까지 알파 버전이 하고 있을까 이거? 여튼 아직까지 알파 버전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설치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누계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시면 된다. 그럼 실제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잠깐 다뤄보면, 자, both us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web.config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세 줄은 원래 있는 내용이고요. 원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복사를 해서 붙여 넣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4개. 하나, 둘, 셋, 4개. 4개가 필요한데, 자, 여기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앱 아이디와 동일한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시크릿도 마찬가지로 앱 패스워드와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개발을 하실 때는 물론 비워 놓으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처음에 아닌가? 전 처음에 이거 테스트할 때 예전에 만들어 놨던 그 아이디를 가져다가 썼었는데, 네. 처음 이게 테스트를 하시려고 하면 일단 봇을 한번 올려놓고 이걸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상 좀 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증을 하는 과정에 얘가 없으면 인증이 전혀 안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어설리티는 여기는 그냥 고정이고요. 요 값은. 그리고 콜백은 로컬에서 테스트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주시고요. 내가 올렸으면 내가 만약에 애저에다가 내 봇을 올려놨다라고 하면은 그 봇이 올라가 있는 서버 주소가 있죠. 그 주소를 다 쓰시고 뒤에 콜백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뒤에서 아마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왜냐면 제가 삽질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올려놓은 거죠. 원드라이브 봇이라는 걸 하나를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놓고, 자, 어떤 게 뭐고 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스샷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제가 이 페이지가 뭐냐면은 그거였죠. 어플리케이션 레지스트레이션 포털에 있는 제 봇의 정보 페이지입니다. 그죠? 정보 페이지에 가서 보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요게 마이크로소프트 앱 아이디가 되고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요 페이지에 와가지고 제너레이티드 패스워드를 한번 눌러서 패스워드를 하나 더 생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 생성해주는 요 내용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앱 패스워드가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내가 봇을 이용해서 내 봇이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인증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플랫폼에서 애드 플랫폼을 누른 다음에 웹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리다이렉션 URL을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그거죠. 테스트인 경우에는
localhost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봇을 올려놨을 경우에는 그 봇이 올라가 있는 애저 서버 주소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결국 사용하려는 서비스는 원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퍼미션에서 add 버튼을 누르셔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쓸지를 체크를 해줍니다. 지금 저는 파일에 read all이라는 걸 체크를 해놨어요. 이게 파일이라는 게 원드라이브 파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일 read all 하고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하단부에 파일 read all이라는 게 하나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돼야 되는데 순서는 제가 좀 더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건 완전 삽질을 하면서 다 혼자서 알아낸 거죠. 네. 어딘가에 있을 줄 알았더니 못 찾았어요. 근데 결국은 못 찾아서 혼자 삽질하고 있었습니다. 삽질의 대가라 불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순서들을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템플릿을 이용해서 봇을 하나 만드시는 거죠. 그죠? 봇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봇 어스를 누게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요 사이트 여기 누게 GitHub에 봇 어스 샘플을 다운로드를 받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샘플 안에 매직 넘버라는 그 HTML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페이지와 기타 등등의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그걸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웹닷컴피그를 수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루트 다이얼로그를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정이 돼서 빌드를 해서 OK가 일단 되면, 그렇죠? 빌드를 하기 전에 여기 있죠? 여기 요 샘플에서 magic.html 파일을 복사해서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디버그로 실행을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완벽하게 로컬에서, 인증까지 완료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인증을 하려면은,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랑 어플리케이션 패스워드를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입력을 해줘야지만 되거든요. 그렇죠? 입력을 해줘야지만 실제로 인증 과정이 제대로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되는 것만, 봇이 동작하는 거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봇 프레임워크 엘리먼트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봇 프레임워크 에뮬레이터로 테스트를 하실 때 중요한 사항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거시기잖아요. 외부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와야 되는 케이스거든요. 내가 디버그로 실행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다 보니까 에뮬레이터를 이용해 테스트를 할 때 반드시 세팅의 서비스에 여기 점점점 먼저 누르고요. 세팅 서비스 노룩 경로를 꼭 지정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경로를 지정해야 된다는 건 노룩을 먼저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퍼블리싱을 일단 합니다. 퍼블리싱을 일단 하시고 다음에 애저 봇 서비스에 가서 봇 채널을 생성하시죠. 이전 동영상을 이용을 하시면 봇 채널을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셔서 봇 채널을 생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생성된 채널로 이동하신 다음에 세팅에 마이크로소프트 앱 아이디 위에 보면 매니지라는 버튼인데 그걸 클릭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어플리케이션 레지스트레이션 포털로 이동을 하시고 거기에서 제가 방금 전에 올렸던 그 봇과 연결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시크릿에서 Generated New Password를 클릭한 다음에 그 나와 있는 패스워드를 복사해서 어딘가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 패스워드는 한 번만 보이는 거죠. 딱 한 번만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 놓으셔야 되죠. 복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플랫폼에서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플랫폼에서 애들 해서 웹 추가하고 리다이렉션 URL을 로컬 테스트할 때는 여기 로컬 호스트에 몇 번 포트 이렇게 해주시고,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포트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콜백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요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요렇게만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퍼미션에서 파일 리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복잡해, 그쵸? 그리고 거기까지 되시면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알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알고 어플리케이션 시크릿을 아니까 그거 두 개를 다시 웹닷컴피그에 복사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콜백 주소를 아까 전에 조금 전에 했던 여기에 입력해 놨던 콜백 주소를 똑같이 여기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콜백 주소를 똑같이. 네. 여기는 HTTPS, 뭐 둘 다 HTTPS 안 써도 되던데, 네. 요거 로컬호스트를 할 때는 HTTPS 없이 그냥 HTTP로만 해도 됩니다. 네.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작업을 해주시고 다시 퍼블리싱 하죠. 다시 퍼블리싱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에뮬레이터로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참, 이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이미 지금 웹.config에 앱 어플리케이션 아이디하고 어플리케이션 시크릿을 붙여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디버그가 빠졌는데 디버그로 실행을 해 놓으시고, 네, 로컬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디버그를 해 놓으시고 보드 프레임워크 엘리먼트로 테스트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 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테스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 해보니까 가장 유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콜백 주소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콜백 주소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인증 과정이 중간에서 뻥이 나서 제대로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순서는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하시고, 로컬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퍼블리싱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요건 퍼블리싱을 하던가 디버그를 실행하던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디버그를 먼저 실행해보고 다 이상이 없으면 퍼블리시를 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에뮬레이터로 해당 그 봇에 직접 다이렉트 연결해가지고 테스트 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핵심 코드가 뭐냐 하면은 인증받는 부분인데, 루트 다이얼로그에 요게 이렇게 얘네들이 이게 이제 값이 노출이 되는 거를 최대한 방지하려고 아예 이 필드죠. 프라이빗 필드, 리드 올리 필드로 얘를 뉴 해가지고 생성을 하면서 바로 웹닷컴피그에 있는 애들 싹싹 긁어가지고 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코프에 파일스 리드라고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드라이브에 아까 전에 체크해 놓은 그 권한이 있었죠? 퍼미션. 그 퍼미션에 해당되는 걸 여기다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는 이 원드라이브 보스로는 파일스 리드라는 권한만 사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파일스 리드만 스코프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리다이렉션 URL까지 완료가 된 다음에 맨 마지막 요게 중요하죠. 매직 넘버 뷰라는 거, 요거.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페이지가 꼭. 아까 전에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사투리인가요? 넣으세요. 네. 요거 중요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인증을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호출하느냐? 제가 요 쿼리, 요건 아까 그래프 익스플로러에서 만들어 놓은 쿼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에 이곳에 드라이브에 스페셜 뮤직이라는 폴더에 하위로 무슨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5개만 갖고 와라. 이런 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단 쿼리를 저장 어디다가
컨텍스트 컨버세이션 데이터의 저장, 어떤 이름으로? 그래프 쿼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일단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인증을 날립니다. 컨텍스트 포워드로 날리면서요, 어스 다이얼로그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어스 다이얼로그. 그는 인증 타입은 뭐예요? MSA,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 어스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인증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옵션, 여기 있죠. 어서시케이션 옵션, 얘가 바로 여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뭐예요? 중간에서 뭔가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해서 던지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인증이 완료가 되면 뭐예요? get one drive music file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액티비티, 현재 그 대화 중인 그 액티비티도 같이 넘겨주고요. 캔슬레이션 할 수 없음.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은 인증이 완료된 다음에 바로 이 메소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이 넘어간 다음에 파일을 어떻게 갖고 오냐면은, 자, 이제 됐죠? 인증이 된 거예요. 인증이 완료돼서 여기를 들어오면, HTTP 클라이언트로 다시 호출을 하는 거죠. 뭘 가지고? 토큰을 가지고. 이제 토큰이 있으니까. 난 여기 들어오면 토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큰 인포. 이 토큰 인포가 어디가 있는 거? 여기 있죠? 어스 리절트의 토큰 인포를, 토큰 인포의 어세스 토큰을 이용을 해서, 컴퍼세이션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던 그래프 쿼리를 가지고 쿼리를 날려서 제이슨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이슨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을 해서 루트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리플리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루트 밸류에서 뮤직을 찾아서 밸류 찾은 다음에 오디오 카드를 만들고, 그리고 어태치로 이용해서 보낸다. 이런 거죠.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서비스, 그러니까 봇 내부에서 다른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서비스를 조회해서 결과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되게 신통방통한 거죠. 신통방통.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네. 전 되게 신기했는데. 네, 최종 소스는, 네, 저기 있습니다. 최종 소스는. 네, 여기, 어서시케이션, 여기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웹 API 컴피그 여기 필요 없고, 대화가 입력되면 여기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서 스타트가 되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 지금 현재 뮤직하고 포토하고 두 가지만 해놨어요. 두 가지만 해놓고 get music files, get photo files라고 입력을 하면 파일을 찾아가지고 그 쿼리를 날려서, 자, 그래서 그리고 한 번만 인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인증 없이 계속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계속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물론 무한정 그렇진 않고, 언제까지일까요? 그거는 그 토큰의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죠? 토큰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토큰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로그인해야 되죠. 네, 코드는 여기 있으니까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기세 이 코드는 올려드릴 거니까 코드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만들어서 올려놓은 봇을 두 글자 쳤지?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get photo files 잘 돼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러면 인증하는 버튼이 나오죠? 여기서 클릭을 해주면
네, 이 매직 넘버, 그렇죠? 이 매직 넘버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네, 땡큐 로그인. 그 다음에 네, 제 원드라이브 폴더에 있는 사진들을 가지고 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면 다운로드가 되겠죠. 네, 잘 찍었죠? 네, 겐 뮤직 파일스를 입력을 하면 이제 파일들이 나오는데 지금 네트워크 사정이 좀 안 좋은 건가 봐요. 미국에 좀 네트워크 사정이 안 좋은지. 네, 지금 5개였다가 지금 2개로 일단 줄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회해서 2개 파일 가지고 온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누르면 재생이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점은 연속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연속 재생이 안 돼서 근데 그 문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중이고요. 네. 그래서 이 포스트 이 동영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 프레임워크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를 이용해서 원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조회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봇에 출력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동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